네, 안녕하십니까. 김우식의 썬데이 포스트 시간입니다. 자, 우선 지난 한 주간의 시장을 잠깐 정리하면 워낙에 좀 지난주 증시는 특징적입니다. 우선 FOMC 회의가 있었는데 매파적 동결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매파적 동결 정도로 전망을 했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이란 협상 타결 때문에 혹시 좀 비둘기 냄새가 나지 않을까 약간 기대를 했었는데 아이고 역시나 매파적 동결이더라. 이렇게 끝났습니다. 18명 중에서 9명 정도의 위원이 원래 인상을 얘기했고 그중에 6명인가요? 그 정도는 또 뭐 한 두 번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반은 뭐 동결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시장이 기존에는 12월에 한 차례 뭐 금리 인상 가능성 정도 봤었는데 9월 인상 쪽으로 조금 빨라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죠.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이벤트긴 한데, 우리 그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급등하고, 그 다음에 2021년 여름 정점을 맞이하고, 그 다음부터 빠졌을 때, 그 당시에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가, 파월 전 의장이,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뭐, 기존에 물가, 인플레 없다 그러다가 갑자기 인플레 얘기를 꺼내면서 공격적인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쇼크를 좀 먹었죠.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뭐 올해 분위기는 바뀌었지만은 인하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봤었는데 인하는 안 될 것 같다. 동결 정도 봤다가 이제는 조금 인상 한 번 정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분위기를 가고 있어요. 22 일본 같은 경우도 인상을 했고 우리도 곧 인상을 한다 그러고 자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서 뭐 충격적으로 다가오진 않는다. 지난주에 잘 넘겼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가는 이란 협상 이제 타결 때문에 우리가 원하던 76불 정도, 70불대로 떨어졌습니다. WTI 기준으로 한 76불까지 떨어졌는데 문제는 그거죠. 문제는 금리가 잘 안 빠지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연준이나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같은 경우가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시중장에 반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뭐 한 4.5 기준 아래긴 하지만은 보면 한 주간을 보더라도 올랐다 내렸다 급등했다가 내렸다가 또 올랐다 그 반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원하게 빠지지 않는다. 자, 그런 국면이다 정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글로벌 증시를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주 연속 상승을 했고 특히 일본 시장도 강세였는데 가장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큰 특징적인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코스피가 11% 급등한 반면에 코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6% 급락을 했거든요. 이 자금 여기 팔아서 이쪽으로 가니까 그런 거죠.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부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빨려 들어가면서 급등이 나온 지수 관련주가 급등이 나온 거죠. 그 빨려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뭐 코스닥 종목들 그다음에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다 팔아서 저쪽으로 가는 자 그런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벌어지는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미증시 특징은 FOMC 회의는 뭐 매파적 금리 동결이고 이란 협상 타결, 반도체 쏠림 지속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별 재미가 없죠. 쭉 보시면은. 근데 여기 수혜를 받는 반도체 쪽만 강세가 두드러졌다. 요게 한 주간의 특징이 되겠죠. 특징주는 스페이스X가 135불로 이제 상장이 됐는데 급등했다가 이틀 정도 흔들리면서 185불 정도에 머물러 있다. 물론 이제 수급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뭐 버티지 않겠습니까? 그런 특징이 되겠고 마이크론이 꾸준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죠. 금요일 미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자, 국내에는 반도체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도체 주도 장세가 극되고 있고 특히 이제 부정적인 점이라면 반도체 쏠림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상승 종목 수가 예를 들어서 뭐 2600개 종목 중에 상승 종목 수가 한 300개라면은 한 2300개는 떨어지고 있더라. 이게 좀 안타깝죠. 특히 코스닥이 상대적인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오늘 주제는 반도체 쏠림 언제까지 될 것인가, 반도체 대안은 있을 것인가, 자, 이런 점이 되겠는데요. 우선 이제 반도체 외에 올라가는 종목도 다 반도체 관련주예요. SK 스퀘어,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도 보면 다 반도체에서 파생된 종목들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쏠려다니다 보니까
나머지 주 섹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언제까지 움직일 것인가? 이건 그냥 이제 뭐 반도체에 대한 분석보다는 어떤 그 종목의 흥망성쇠를 보면 주가에 오르고 내리를 보면 이렇게 실적과 비교하면 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그 다름이 아니고 삼양식품 라면 무려 16배 2023년부터 16배를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삼양식품의 매출액과 요게 매출액이고요. 아래쪽 영업이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의 전분기 대비 어떻게 움직였던가 하는 게 요겁니다. 자, 매출을 보면 2023년부터 해서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올라가요. 이걸 보면 주가도 계속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이 중요한 건 이제 성장의 속도가 되겠는데 아무리 지금도 매출을 잘 내고 영업이 꾸준하게 늘고 있지만은 그 성장 폭이 줄어드는 둔화가 되면 그 주가는 좀 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삼양식품의 어떤 그런 흐름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2023년부터 아주 깜짝 놀랄 실적이 나오죠. 영업이익이 200억대에서 800억까지 뜁니다. 껑충 뜁니다. 뭐 84%, 전분기 대비해서 84%? 엄청나게 많이 뛰죠. 자, 2024년 같은 경우는 주춤하고 있지만은 2025년 1분기에 또 132%가 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뭐 16배를 올라갔는데 그 과정 속에서 다만 2025년 2분기, 3분기 같은 경우가 정체입니다. 지금도 정체예요. 1700억이긴 하지만은 더블로 뛰던 것보다는 많이 죽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정체가 되다 보니까 여기 좀 작년 가을 정도의 꼭지가 나옵니다. 주가 피크가 여기서 나왔죠. 피크 나오고 그대로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문제는 주가라는 것은 이제 성장을 계속 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매출이 실적 성장이 나오는데 이렇게 약간 둔화되다 보니까 꺾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 삼양식품의 주가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여기 반도체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은 2025년 12월 여기 12월에서 2026년 7년 8년의 실적이 되겠는데 작년이 43조라 그러면은 올해는 얼마라고요? 360조. 예상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그 올해 들어서 거의 뭐 10배 가까운 영업이익 성장을 보입니다. 아까 삼양식품도 그랬죠. 10배 가까운 성장을 보였어요.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보더라도 지난 1, 4분기가 거의 더블 뛰기 했죠. 그 전분기 비교하면 57조니까 이번에도 거의 87조 얘기하는데 컨센인데 조금 세게 보는 쪽은 100조 보기도 해요. 근데 보면 2026년, 7년, 8년 그 이후를 보면 뛰는 게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워낙 가파르게 뛰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분기별로 보더라도 이게 이번 2분기 실적이 87조, 90조 나온다 그러면은 그 다음 분기 100조, 110조. 그러니까 껑충 뛰던 데서 성장이 요렇습니다. 요런 구간에서 아까 삼양식품과 비교해 본다 그러면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언제쯤 꺾이냐에 따라서 그 주가가 이제 언제쯤 둔화되냐에 따라서 주가는 결정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보면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더 움직일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함은 많이 호소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부담이 된다면은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도 따라는 가지만은 괴리율이 지금 본주와 37%까지 벌어졌거든요. 보통 한 17에서 20 정도로 본다 그러면은 너무 많이 벌어졌다. 자, 괴리율을 좁히기 위한 삼성전자 우선주의 움직임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자금이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여기 요건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죠. 한번 움직일 때마다 막 30에서 50%씩 움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누가 뭐 바이오라고 2차전지를 하고 뭐 철강을 하고 뭐 그런 걸 누가 하겠습니까? 자금 쏠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삼성전기로도 엄청난 자금이 몰리고 있죠. 자, 몇몇 개 종목을 몰리다 보니까 누가 그런 종목을 하겠습니까? 나머지 종목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압축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충분히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운용사, 자문사, 레버카운트 이런 그 기관들을 보면
예전에 종목을 많이 이렇게 늘뜨려서 가던, 그러니까 이게 포트폴리오고 분산 투자 아니겠습니까? 요즘 그런 거 없어요. 예, 뭐 심한 곳은 뭐 한 5개, 10개 안쪽으로 좁혀서 막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 팔고 핵심들 압축한 거예요. 이게 수급의 불균형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올라갈 때는 좋은데 영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나중에 후폭풍 같은 경우도 만만찮지 않을까.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 뭐 다행히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기존에 얘기 나오던 건 7월 정도 초에 어떤 대책이 나오고 승강제나 이런 것들이 원래 10월 정도에 되지 않을까 봤었는데 조금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한 9월 정도에 공개를 하고 빠르면 내년 초 정도, 내년 상반기에 아마 이게 추진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코스닥을 다 뜯어 고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현업의 기업들, 뭐 1600개 기업들이 불만도 있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아마 좀 더 뭐 얘기를 좀 듣고 신중하게 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예, 뭐 그게 맞겠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강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글쎄 약발을 받을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코스닥 같은 경우가 주가가 움직이면 절대로 이렇게는 안 움직일 겁니다. 이게 아니고 아마도 폭등의 여름이 나오지 않을까. 오랫동안 이게 차별화된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거고, 아마도 지금 거래소의 움직임 이상으로 아마 급하고 빠른 어떤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문제는 뭐 언제 되냐의 문제죠. 자, 앞에 프리미엄 지수나 이런 거 만들고 뚝딱뚝딱 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다음 달부터 또 요건이 더 강화되는데 동전주들, 그러니까 뭐 1,000원 미만의 주식, 그리고 시가총액이 뭐 150억이다 200억 아래의 종목들은 차례차례 상장 폐지를 지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200개 종목에 가까운 회사가 갑자기 막 발표를 하죠. 액면병합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1,000원 미만 니들 다 퇴장시킬 거야. 그러니까 뭐 500원 300원 주가 이런 애들이 뭐 합치죠. 액분이 아니고 분리가 아니고 병합을 합니다. 500원짜리면은 500원, 500원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 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액면가 1,000원이죠. 근데 시총은 안 변하잖아요. 시총 기준은 어차피 탈락이다. 이런 걸 빨리 솎아내야 코스닥이 간다는 거죠. 자, 이런 분위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번 주 스케줄 잠깐 보시면은 이번 주에 중요한 건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미국 5월 PCE 물가지수 중요하죠. 그리고 요거 우리나라가 중요한 건데 와치리스트에 올라가는가, MSCI 지수에 올라가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요거 두 개가 되겠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마이크론은 호실적 나올 거 아닙니까? 반응도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호실적이다. 기본 가정 하에 1번 PC 물가지수가 컨센 상회할 때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2번 PCE 물가지수가 컨센 하회할 때 이건 좋은 거죠. 이게 물가지수가 떨어지는 거니까. 만약에 컨센을 상회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은 전체가 하락하든지 좀 단단한 반도체 독주가 계속 나오든지, 만약에 PC 물가지수가 컨센을 하회하게 되면 또 전체 종목들 수산매가 돌지 않겠습니까?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특히 성장주가 움직이겠죠. 반도체는 덩달아 좀 올라가든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마이크론 실적은 픽스시키고 두 개가 여기 PC 물가지수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는 아마 바뀔 것이다. 이번 주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란 협상 같은 경우는 조금 찜찜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스위스에서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면 그나마 조금 분위기는 완화되고 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가는 떨어졌는데 금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좀 답답한 면 있다. 여기 보면 여기 9월 FMC 분위기거든요. 9월 FMC를 보면 12월에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9월 분위기가 벌써 이렇게 보시면 동결이 26% 확률이에요. 네. 이미 9월에 이미 인상 가능성이 70%가 넘어갑니다. 네, 넘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12월에서 9월로 당겨졌다는 분위기는 분명히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 갑작스럽고 공격적인 게 아니라 조금 자연스럽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
네, 잘 소화시키고 있다. 적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고민되는 건 이제 반도체 MLCC 온리장에서 만약에 이제 같이 움직일 거리가 혼자서는 버겁지 않습니까? 같이 움직여야죠. 그렇게 본다면 어느 쪽을 봐야 될 것인가? 구조적인 성장이 나온 쪽이 아닐 것인가라고 보면 반도체를 따라다니는 전력, 그 다음에 방산, 뭐 조선, 로봇, 라면, 엔터. 구조적인 성장입니다, 이쪽은. 근데 문제는 엔터나 라면은 관심이 없죠. 그게 수급에 관심이 없고, 그게 좀 아쉽고. 로봇은 약간 그 금리 영향을 좀 받는다는 거. 약간이 아니고 금리 영향 민감하다는 거 생각하면 조금 그 부분이 약간 약점으로 작용하고, 약점은 다 있어요. 이거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꺾이면 당연히 꺾이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 봐야 되겠고. 자, 그렇게 보면 방산 조선 같은 경우가 조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 모멘텀 약해지지만은 길게 보면 수주라든지 실적이 꾸준히 좋은 쪽 아니겠습니까?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그 작년 상반기 때 많이 밀었었는데 작년 상반기 때 급등한 이후로 지금 주가가 똑같아요, 그때하고. 근데 여러 가지 다방면, 그러니까 뭐 방산 쪽도 그렇고 우주항공도 그렇고 재건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다방면에서 활기찬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좀 괜찮게 보이고, 방산주는 좀 중장기 관점으로 전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현대차 보선 다이나믹스 관련된 얘기가 좀 있었는데, 요건 우리 채널에 제가 올려놓은 게 있죠. 소프트뱅크 풋옵션 행사, 현대차 BD 가격 가치가 극밖에 안 되나. 근데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죠. 다 그 충분한 이유가 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필연적으로 로봇 사업을 키울 수밖에 없다. 공격적으로 키울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뭐 금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까 이벤트 보시면은 금리 이벤트도 있고 반도체 이벤트도 있습니다. 아마 그에 따라서 전체 종목들이 좀 완화될 것인가, 쏠림이 계속될 것인가, 이번 주도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